네, 깔끔하고 세련된 문장 만들기 12가지 공식으로 특강을 준비해 보았고요. 부제는 백권 작가의 글쓰기 특강입니다. 저는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라고 합니다. 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일단은 네이버에 인물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나연구소 대표이고요. 이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는 온라인 출판사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 작가 회자가 빠졌네. 협회 초대 회장이고요. 도서출판 등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닉네임은 백권 작가입니다. 하는 일은 전자책 출판 코칭이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최초로 이 전자책 출판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호텔 책쓰기 캠프 운영하고 있고, 공동저서를 계속 기획 출판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우리 모두의 내가 가장 소중하다. 또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어떤 철학과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 강의를 만든 이유인데요. 음, 저도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고, 많은 분들 책을 쓰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글을 더 잘 쓰고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작가님 원고를 계속 제가 봐드리고 있는데, 작가님들 조금 글쓰기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정말 이 글을 쓰는 것의 어떤 맛과 재미를 함께 느끼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또 준비했고요. 또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 아시죠? 우리 워낙 유명하시죠? 김창옥 교수님, 김미경 강사님, 법륜 스님. 이분들이 되게 인기도 있고 재밌고 공감 많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어떤 이분들은 어떤 스토리 경험 사례들을 많이 담고, 또 자기 어떤 진솔한 감정을 나누고 메시지를 주는 것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글을 쓰고 책을 쓰는데, 우리는 어떤 보고서, 교과서, 논문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죠. 주로 자기계발서 이런 위주의 글들과 책들을 많이 씁니다. 어, 이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경험이 다 있죠. 스토리가 있죠. 그걸 통해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또 깨달은 것들, 또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나만의 메시지화해서 전달하는 게 저는 글이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 혹시 보셨는 분 계시죠? 우리 유명한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기업의 회사들도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할 때 스토리를 담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7단계로 얘기해요. 일단은 어떤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이 어떤 위기를 맞죠. 그리고 멘토, 사람이든 책이든 배움 경험 등을 만나서 어떤 방법들을 배우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 스토리. 이제 요게 대부분 영화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조금 프로세스를 좀 보면은 글쓰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제 사례를 빗대면은 이제 주인공은 제가 되겠죠. 그리고 퇴사 후 1인 기업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수익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고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러다가 우리 1인 기업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실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성장을 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담는 거죠. 우리 문장을 만들 때 육하 원칙을 좀 생각하면은 어떤 문장에 대한 구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육하 원칙이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줘.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어떤 문장을 만들면은 좀 풍성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글쓰기 팁 몇 가지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들은 다들 되게 잘하는데 이 글을 쓰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고 뭔가 글쓰기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셔서 되게 글을 쓴다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요 책 제목처럼 그냥 말하듯이 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이 써지고 부담이 좀 줄어들죠. 또 이게 방법이 그냥 내 앞에 어떤 독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요걸 염두에 두고 조금 글을 쓰면은 글쓰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우리 뭐 글도 그냥 말을 글로 옮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매일 말이라는 우리는 글을 다 쓰고 있죠. 네. 말하듯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한번 쓴다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목적을 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책을 쓸 때 이 목적이 무엇인가? 뭐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상태,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반박을 위한 건지 감동을 주기 위한 건지 주장을 위한 건지 근데 그런 목적을 조금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고 마음먹으면은 또 그에 맞는 글들이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 전에 한번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마지막 문장 끝을 한번 생각하고 써보면은 되게 도움돼요. 뭐 핵심 메시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디를 왜 목적지를 갈 때 먼저 내비로 주소를 찍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 내 글의 끝 문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놓으면은 되게 글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길을 잃지 않듯이 우리의 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오른쪽에 우리 책 제목인데요. 다 제가 일단은 글 쓸 때부터 어떤 끝을 다 생각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1인 기업 하다는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해놨고 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 삶이 소중하다. 이런 걸 생각하고 글을 썼고요. 또 사장이니까 희망이다는 정말 제목대로 정말 사장에 희망이 있다. 이런 걸 정해놓고 글을 쓰니까 그렇게 끝을 향해 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글을 쓸 때 한번 끝을 한번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논리적인 글쓰기인데요. 다들 아시죠? 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주장, 근거, 예시. 뭐 앞뒤보다는 세 번째 이거 일단은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달고 어떤 사례들을 달고 메시지를 달면은 되게 논리정연하죠.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는 이런 글을 썼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유튜브를 뭐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보니까는 뭐 피곤하더라 아니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더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례는 잠깐만 어떻게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어서 또 막 보다 보니 한 시간이 지났다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 메시지는 딱딱 어떻게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봐야겠다. 이런 순서로 하면은 뭔가 되게 매끄럽고 논리적이다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자, 앞에 거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지금 12가지 공식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나요?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글쓰기 다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알면서 잘 안 되는 때가 있죠. 문장은 짧게 쓰자. 왜 많은 강사들이 짧게 쓰라고 할까요? 뭐
긴 문장은 또는 보기가 불편하고 보는 사람이 잘 이해가 어렵죠. 오늘 강의는 어쨌든 사례들을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거는 한 문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어제 친구를 만나 집 근처 치킨집에서 1시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다가 2시가 되어 잠이 들었더니 늦잠이 자고 9시가 넘어서 늦을까 봐 싶어 나왔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저게 인지가 잘 안 되죠. 이런 거는 조금 문장을 짧게 끊어서 가는 거죠. 뭐 친구 만나서 치킨집에서 한잔 했다. 마시다 보니 1시가 넘었고 유튜브를 보다 늦게 잠이 들었다. 뭐 일어나 보니 9시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한글이나 할 때, 한 줄 반 정도, 그 최대한 2줄 안 넘게, 너무 2줄 넘어가 버리고 그때부터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짧게 쓰고, 짧게는 한글 기준 봤을 때 2줄 이내로, 이렇게 쓰시면은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글이 더 집중이 잘 되겠죠. 예를 들어 앞쪽의 예시는 이런 거죠. 뭐 친구와 놀다가 영어 숙제를 못했는데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학교 오는 길에서 뭐 떡볶이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조금 더 쓰려면은 그냥 한 내용, 뭐 친구와 놀다가 영어 숙제를 못했다 한번 끊어주고 엄마에게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끊어주고 뭐 학교 마치고 오는 떡볶이를 사면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문장에 한 내용 쓰면은 되게 보기가 편하고 깔끔하게 문장이 딱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식은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쓰자입니다. 자, 다음은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쓸 때만 어떤 내 생각과 의도가 잘 전달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추상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행복하다, 많다, 적다, 어떻다. 이런 거는 다 추상적이고 되게 주관적일 수 있죠. 이런 거죠. 길을 가다 큰 건물 되게 또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10층 높이 건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이제 보는 사람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다음은 뭐 많은 새, 이게 많다는 기준이 다 다르죠. 대체 몇 마리부터 많은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 뭐 수백 마리의 새 이러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여러 가지가 대체 몇 가지인지 불분명하죠. 이럴 때는 딱 숫자로 나는 3가지 일을 한다. 뭐 강의하고 작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명확하게 해주면 깔끔하죠. 뭐 착하다. 이 착하도 되게 모호한 말이죠. 어떤 게 착하다는 기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뭐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 착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우리 작가가 말하는 착하다에 대한 기준이 받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 혹시 내가 글에 쓰는 이 좀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나 싶은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독자가 되게 이해가 잘 되죠. 다음은 이게 모든 문장의 끝은 가급적이면 뭐뭐한 다로 마치자. 방금은 조금 문장이 가벼워 보이죠? 뭐 가끔 더하는 건 좀 너무 이런 게 많으면은 조금 가벼워 보이죠. 예를 들어 뭐 해보길 끝나고 뭐 해볼 걸. 이건 뭐 젊은 애들은 이렇게 쓰겠지만은 그죠. 다 성인들이 이런 걸 자주 쓰면은 조금 문장이 가벼워 보이죠. 이런 거는 뭐 실행해 보기를 바란다. 뭐 보길 응원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죠. 말을 걸어볼 걸 그랬다. 후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문장의 끝은 다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수동태보다 능동태,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능동태는 이제 주어, 나라는 사람 어떤 주체가 행동하는 것이고, 이제 수동태는 행동을 당하는 것, 요런 건데요. 우리가 수동태를 쓰면은 조금 정확한 전달이 방해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수동태죠. 뭐 깨끗한 마을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다. 이거는 수동형이죠. 이런 건 능동으로 바꿔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능동은 주로 사람이 주체가 많이 되죠. 뭐 티셔츠가 500원 할인되어 판매된다. 이런 것보다 티셔츠를 500원 할인 판매한다. 이렇게. 뭔가 더 인지가 더 잘 되지 않나요? 나연구소가 설립되었다가 아니라 설립했다. 이렇게. 뭔가 또 깔끔하고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였다, 하였다. 요거는 그냥 했다. 그죠? 인사를 하였다, 인사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또 뭐뭐 때문이었다도 때문이다. 그냥 심플하게. 그뭐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어졌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문장이 깔끔해지고 우리 더 이해가 잘 되죠. 이런 능동형을 어, 쓰면은 좋아요. 능동태. 예, 우리 왜 가끔 문어체, 구어체 그러는데요. 뭐 우리가 구어체는 일상에서 흔히 많이들 쓰는 말이고 이제 문어체는 뭐 뉴스나 어떤 신문, 교과서 이런 등에서 쓰는 딱딱한 그런 말이죠.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 우리가 굳이 뭐 내가 조금 유식해 보려 그런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언어로 우리 독자가 편하게 우리 글을 읽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런 거를 쓰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쓰레기를 막 버리지 마라고 했다. 이런 거는 구어체고 문어체는 뭐 무단투기 금지 못하나네. 무단투기 금지 이런 게 문어체라고 하죠. 또 저 땅이 내 땅이다 이런 거는 구어체고 뭐 저 땅이 본인 소유의 땅이다 그런 것들 좀 딱딱하고 뭔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뭐 걸을 때 주의하세요 이런 거는 구어체 문어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뭐 친절하게 알려주길 바란다. 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말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이런 자주 쓰는 말들을 했을 때 또 편하게 더 다가오는 거죠. 편하고 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쓰는 글들은 물론 다른 성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그런 자기계부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구어체가 더 좋아요. 이런 것도 되게 우리가 무심코 많이 쓰라고요. 적의 것들. 근데 이런 거를 빼면 더 엄청 깔끔해지고 분명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사회적 현상은 그냥 사회 현상. 오히려 저기 빠지니까 더 뭔가 깔끔하죠. 딱 떨어지고. 경제적 문제 이런 거는 그냥 경제 문제 이렇게. 문제의 해결은 굳이 의의가 필요 없죠. 그냥 문제 해결. 더 심플하잖아요. 마음의 문제, 마음 문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또 것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것이다, 할 것이다, 어떨 것이다, 것이다, 뭐뭐 한 것. 이것도 빼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그거 두 번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뭐 상상이 즐겁다는 거잖아요. 상상은 즐겁다. 상상은 즐거운 일이다. 굳이 저렇게 불필요한 것을 두 번 넣을 필요가 없죠. 뭐 그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그냥 담고 있다. 더 명확하잖아요. 네. 또 들을 이런 것들 뭐 우리들이 어차피 우리가 복수니까는 그냥 우리는 들이 굳이 필요가 없죠. 또 뭐 너희들은 이런 거는 너희는
바꿔주면은 더 깔끔하고 심플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넣은 이 책에 다 나온 내용인데 이 책도 되게 문장 다듬기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부지런하게 쓸 때 한두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면은 제 글쓰기에 많은 도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의 것들은 어, 최소화하는 게 좋다. 오히려 없으면 더 깔끔한 글들이 더 많이 생긴다. 다음은 있는, 있다 이런 표현들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도 불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퍼져 있는 어차피 이 퍼진다는 말이 어떤 있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굳이 있다가 필요 없죠. 그냥 널리 퍼진 현상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빼면 더 머리에 더 잘 들어오죠. 그리고 눈으로 덮여 있는 마을. 이 덮여라는 단어가 어차피 덮여 있다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굳이 그걸 있는을 또 넣는 거죠. 빼버리면은 덮인 마을. 명확하게 딱 그림이 그랬죠. 안 덮인 마을이구나. 이런 것도 밥을 먹고 있는 아이. 그냥 밥을 먹는 아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은 빼면 더 문장이 깔끔해지더라고요. 출발하고 있다? 출발한다? 뭐 지방에서 있었던 이런 거는 지방에서 생긴, 발생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깨끗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것도 그냥 깨끗한 상태다. 네. 굳이 있었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우리 있으면 더 전달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빼보면 이게 또 눈에 보여요. 그걸 빼보면은 뭐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그냥 일을 잘하는데 혹은 잘하기 위해 중요한 핵심은 굳이 있는이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심코 말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내가 쓰고 있구나. 근데 이걸 더 빼면 더 깔끔해지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계속 글을 많이 쓰는데 블로그나 책 쓸 때 이런 것들 인지하면서 일단 다 쓴 뒤에 계속 그런 거를 빼는 작업들을 또 하거든요.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도 굳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뭐뭐에 대한, 의한, 뭐, 들 중에, 경우에 붙어, 이런 말도, 어, 최소화하는 거죠. 우리 관계라는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그 마음에 대해 나도 공감한다. 마음에 대해. 그냥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공감한다. 마음에, 네. 이게 더 명확하죠. 뭐, 미래에 의한 일이다. 의한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미래의 일이다. 이게 더 잘 들어오잖아요. 비교해보면 더 잘 들어오죠. 뭐, 딸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들 중에 하나다. 과일들 중에 하나다.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다. 이렇게 더 심플하고 명확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난다. 나는 몇 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경우에도 굳이 빼면은 더 전혀 문제가 없고 더 깔끔하죠. 또 뭐 이 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일은 어떠하다. 이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일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없으면은 더 깔끔하네요. 또 누구누구로부터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냥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런 자연의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네요. 자연의 선물이다. 그걸 주면은 이게 어 이거는 뭐뭐에 대한 그럼 앞에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거네요. 못하났네. 경우에는 9번
8번, 9번, 10번. 두 개 들어갔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뭐뭐로부터, 뭐뭐 수 있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예시,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런 거는 친구에게 선물 받았다. 뭐, 미래로부터 왔다. 미래에서 왔다.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냥 실패해서 배운다. 하면 되겠죠. 또 성장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냥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또 해결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하다.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써도 뭐 절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걸 빼면 더 깔끔하고 어떤 표현의 전달이 더 잘 되는 거죠. 심플하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양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 책에 나오는 건데요. 저도 항상 이 쉬운 것이 진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강의나 글을 쓰거나 할 때. 그래서 우리 책을 보는 분들이 또 어린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어려운 영어 단어 표현들은 가급적인 안 쓰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를 쓰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영토 이런 것들은 우리 잘 말아. 이거는 그냥 땅이다. 영토 같은 건 땅 이렇게. 뭐 식사했다. 그냥 밥을 먹었다. 이런 느낌이죠. 또 뭐 치아했다. 이런 거는 잘 안 쓰죠. 그냥 칭찬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원고를 볼 때, 저런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는 조금 더 쉬운 단어 없을까? 이렇게 쉬운 단어를 좀 바꿔 보면은 더 좋겠죠. 요거는 우리 오늘 한 분 작가님 원고를 제가 보다가 추가한 건데요. 이제 존칭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사장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 나는 말씀드렸다. 뭔가 어색하죠? 나는 말씀을 드렸다. 그냥 내 생각을 말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또 뭐, 사장님은 관심 있어 하셨다. 관심을 보였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원고나 글에는 이런 존칭을 거의 안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존칭을 써야겠지만, 이렇게 대중에게 글을 쓰는 그런 높임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이죠. 뭐 영업을 하셨던은 그냥 영업을 했던, 또 사장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데 이런 거는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님자도 님자도 그냥 둘 때 쓰니까 공개적으로 할 때는 님자 잘 안 붙이는 거잖아요. 존칭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 되게 좋던데요. 인간은 날마다 쌓아가는 게 아니라 없애나가야 한다. 날마다 뭔가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련의 최고의 단계는 단순함으로 길된다. 이 말 너무 좋더라고요. 단순함. 우리 원고나 글도 조금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엄 대표님 건가요? 단순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채움보다 비움, 뭐 더하기보다 빼기, 뭐 좋은 음식 먹기보다 나쁜 음식 안 먹기. 새로운 습관 들이기보다 나쁜 습관 안 하기.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좋은 문장을 쓰기 전에 어색한 문장 안 쓰기. 이렇게 하면 더 쉽죠, 이거. 그죠? 제 생각에 좋은 글과 문장은 정말 좀 간결하지만 또 이해가 쉽고 또 머리와 귀에 잘 들어오는 말 이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비움보다 채움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12가지 말씀드렸고요. 프로그램 소개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네. 제가 아무튼 이래서 글쓰기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또 듣고 내가 좀 글을 안 쓰면은 또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꾸준하게 같이 글을 쓰고 또 모여서 서로의 어떤 블로그나 뭐 원고의 글을 서로 봐드리고 코칭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4월 달에 4주간 진행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비용은 2만 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뭐 계속 호텔 책 쓰기 3기 모집 중에 있고 또 공저가 저희가 8, 9시 다 마감됐고요. 지금 추가 모집하는 거는 삶은 여행이니까 여행에 대한 주제 또 12편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요거 두 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매번 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또 세상에 우리의 글을 원하고 있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거 13번을 12번을 빼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문장, 세련된 문장 만드는 공식 12가지는 문장은 짧게 쓰자. 그리고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자. 그리고 모든 문장의 끝은 가급적이면 뭐뭐 한다로 마치자. 수동태보다 능동태로 쓰자. 그리고 문어체보다는 부어체로 쓰자. 그리고 뭐뭐 적의 것들 은 최소화하자. 일수록 좋다. 그리고 있는, 있다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면 좋다. 뭐뭐에 대한 것들 경우에 부터로 부터 이런 것도 최소화하자. 두번 들어갔죠. 경우에도 최소화하고 뭐뭐로부터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수 있는 요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자. 쉬운 단어로 쓰자. 지나친 존칭은 가급적 쓰지 말자.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조금 감을 익히시고 계속 꾸준하게 글을 쓰면서 문장들을 많이 가다듬어 가면은 훨씬 더 가볍고 깔끔하고 가독성 좋은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우리 백본 작가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였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